2026년의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위태롭습니다. 뉴스를 켜면 홍해를 틀어막은 예멘 후티 반군의 끝없는 공격이 보도되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이제 대리전을 넘어 전면적인 직접 타격과 국가 기반 시설을 노리는 사이버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멈춰서고 글로벌 물류망이 끊어지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파멸적인 전쟁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악몽을 떠올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지역 내 경제 대국들조차 자국의 화려한 마천루가 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 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화약고 한가운데서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밤하늘을 가르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웃 나라들과 달리 이곳의 수도 무스카트의 밤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천 년 전과 다름없이 향기로운 유향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오만입니다. 대부분의 외부인들은 오만이 그저 중동의 복잡한 분쟁에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엮이기 싫어 조용히 숨어있는 은둔의 국가라고 흔히를 오해합니다. 운이 좋아서 피바람을 비켜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얕은 편견의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만은 폭탄의 뇌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도망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대한 폭탄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서 그 뇌관을 자신의 맨손으로 꽉 쥐고 있는 국가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무스카트에 위치한 한 최고급 호텔의 로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럽고 차분한 아랍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그 대리석 복도에서 우리는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요원이 앉아 있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이란의 고위 정보 장교가 지나가며, 또 다른 구석에는 홍해에서 상선들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예멘 반군의 밀사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 밖에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불구대천의 원수들이지만, 오만의 영토 안에서는 절대로 총을 뽑지 않습니다. 아니, 총을 뽑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오만이 누리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평화는 결코 우연한 행운이나 하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공포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벼려진 치밀하게 계산되고 극도로 차가운 지정학적 생존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서방 세계와 중동의 무장 세력들조차 서로를 향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바로 그 절망적인 와중에도 누군가와는 은밀하게 대화할 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가 완전히 파멸해버리기 직전, 최후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만은 바로 그 절대적인 중립지대라는 무형의, 그러나 그 어떤 물리적 무기보다 강력한 서비스를 이 적대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모든 권력과 무장 세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오만의 고요함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기에, 역설적으로 오만은 이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음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열어둔 이 마지막 방음실의 문을 부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를 잘 구사한다는 말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우면서도 지독하게 현실적인 균형 감각입니다. 모두가 피를 흘리며 적으로 돌아서는
삭막한 세계에서 홀로 평화를 유지하며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들조차 먼저 머리를 숙이고 무스카트로 찾아오게 만드는 무거운 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작은 국가가 그 모든 광기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왜 하필 오만일까요? 이 국가가 가진 권력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신이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던져놓은 지도상의 위치를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텅 지도책을 펴고 아라비아 반도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오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기막힌 자리에 놓여 있는지 단숨에 알 수 있습니다. 반도의 동남쪽 끝자락, 이들의 등 뒤에는 루브알 할리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속된 모래사막이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무자비하고 텅 빈 죽음의 모래바다는 수천 년 동안 오만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아랍 형제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육로를 통한 교류나 세력 팽창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오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대륙의 가장자리에 밀려난 이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만이 품고 있는 진짜 지정학적 뇌관은 남쪽의 넓은 바다가 아니라 북쪽의 비좁고 험악한 바다에 숨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 반도의 북쪽 끝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영토 너머로 날카롭게 튀어나온 낯선 땅 조각이 하나 눈에 띕니다. 무산담 반도라 불리는 오만의 월경지입니다. 험준한 암벽과 복잡한 피오르드 지형으로 이루어진 이 작고 뾰족한 땅끝자락은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의 바로 남쪽 입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아슬아슬한 바다 건너편 북쪽 해안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버티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이 정천 캐로고 투스런 이란, 이 정정 캐로고 투르바느를 느를 투구를 가작도 이란 게로고 투르고를 가장해 이란 무구를 가장해 느를 투르고 가장해 이란 무구를 가장해 이란 무구를 가장해 이란 무구를 가장해 2026년 현재 이 비좁고 답답한 해협은 매일같이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막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 목구멍 같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바닷길이 단 며칠이라도 막힌다면 전 세계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글로벌 경제가 그 즉시 마비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치명적인 급소 중의 급소입니다. 이란은 서방 국가나 이스라엘과 극한의 마찰을 빚을 때마다 이 해협의 봉쇄를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며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세계의 목줄, 그 정확히 절반을 쥐고 있는 공동 관리자가 바로 침묵하고 있는 오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숨 막히는 지점에서 오만이 직면한 지독하고도 냉혹한 생존의 딜레마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오만은 대체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까요? 만약 오만이 아랍연대나 미국의 거센 압박에 굴복하여 그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이란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척에 있는 이란은 가장 먼저 오만의 바닷길을 끊고 이 나라의 안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만이 이란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자본과 서방 세계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오만의 경제와 사회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곧장 국가의 파멸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만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고요하고 우아한 중립은 결코 평화를 사랑하는 순진하고 도덕적인 낭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린도 그것은 이 끔찍한 지리적 압박 속에서 국가가 물리적으로 지도상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 도출해낸 피를 말릴 정도로 차갑고 정교한 수학적 생존 공식에 불과합니다. 강대국들의 날카로운 틈바구니에서 어느 한쪽으로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국가의 명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벼랑 끝. 오만은 그 칼날 위에서 스스로 거대한 완충지대이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비상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생존의 방식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억압적인 지리적 조건이 오만을 이토록 위험한 줄타기 무대 위로 밀어 올렸다면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 것은 내면에 자리한 아주 단단하고 오래된 기둥이었습니다. 오만이 숱한 외부의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철저하게 고립된 중립을 지켜낼 수 있었던 또 다른 결정적 배경에는 그들이 중동을 피로 물들여온 천년의 종파전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독하게 고독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피로 얼룩진 거대한 종교적 균열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2026년의 참혹한 분쟁들 역시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천년을 이어온 수니파와 시아파의 처절한 이념 전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수니파 진영과 이란을 맹주로 하는 시아파 진영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예멘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끊임없이 대리전을 치르며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이 중동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숨막히는 종교적 이분법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에 속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한쪽의 철저한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튀기는 살육의 현장에서 오만은 마치 유령처럼 두 진영의 칼날을 완벽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참혹한 이념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수니파도 시아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만의 인구 대다수는 이슬람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이바디파라는 아주 독특하고 고립된 종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바디파는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갈라져 나온 가장 오래된 분파 중 하나로 간댕아 증드 이바디파는 이슬람 초기 역사에서 갈라져 나온 가장 오래된 분파 중 하나로 중동의 어느 강대국과도 종교적 교집합을 공유하지 않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입니다. 노기스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선에서도 이란의 시선에서도 오만은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이바디파의 교리를 들여다보면 오만 정치체제의 근간이 된 놀라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아파가 예언자의 혈통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수니파가 특정 부족의 전통을 중시하는 반면 이바디파는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맘을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공동체의 선출을 통해 뽑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격만 있다면 누구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는 오만 사회 전반에 관용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나와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공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교조주의에 빠져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학살하는 핏빛 중동의 역사 속에서 이바디파의 유연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오만의 이러한 소수 종파적 특성은 처음에는 약점이나 고립의 원인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중동에서 이 고독한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오만에게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탄조끼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이념적 대결 프레임 자체가 오만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니파의 형제애를 강요받지도 않고 시아파의 연대의식에 묶이지도 않는 완벽한 제3자, 이 철저한 종교적 고립 덕분에 오만은 이념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국가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양측 모두와 차갑게 악수할 수 있는 특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땅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소외된 종파의 교리가 그들의 목숨을 살린 셈입니다. 이바디파의 관용과 평화로운 교리가 지금의 고요한 오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적인 온건함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날 때부터 피를 두려워하고 칼을 쥐어본 적 없는 유약한 국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끔찍한 오해입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라가 사실은 과거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바다 건너 거대한 대륙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피비린내, 나는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온건한 이방인의 가면 뒤에는 한때 세상을 집어삼키려 했던 잔혹한 포식자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바라보는 오만은 중재와 평화의 상징이지만 이 고요한 모래와 바다의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막대한 부와 권력을 향한 지독한 욕망이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그 욕망의 기원은 고대 세계에서 황금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작은 수지, 바로 유향에서 시작됩니다. 남부 도파르 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유향나무의 눈물은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로마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의 신전을 채우는 가장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오만은 이 냄새를 팔아 고대의 바닷길을 열었고 계절풍을 타고 인도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단순히 낙타를 타는 유목민이 아니라 일찍부터 외부 세계와 거래하며 바람과 해류의 이치를 온몸으로 체득한 노련한 상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문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끝없는 탐욕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16세기 초 인도양 교역의 패권을 노리던 포르투갈 함대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무스카트 항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낯선 서구 세력의 무자비한 대포 앞에 오만은 무려 140년이라는 길고 굴욕적인 식민 지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 사람들은 그저 순종적으로 엎드려 노예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내륙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조용히 칼을 갈며 종교적 결속력으로 힘을 키운 그들은 마침내 격렬한 반격에 나섰고 포르투갈 세력을 바다 너머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보통의 방어적인 국가라면 여기서 무너진 성벽을 높이 고쳐 쌓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 맛을 보고 힘의 잔혹한 이치를 깨달은 오만은 달랐습니다. 침략자를 몰아낸 해양 세력은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거센 공격의 주체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구축해 놓은 거점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며 아프리카 대륙으로 맹렬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진 잔지바르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막대한 향신료와 상아, 심지어 인간 노예까지 거래하며 거대한 인도양의 해상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오만의 국력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대 세상을 호령했던 군주 사이드 빈 술탄은 아예 국가의 수도를 아라비아 반도의 척박한 무스카트에서 바다 건너 아프리카의 풍요로운 잔지바르로 옮겨버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작고 고립된 국가가 대영 제국, 신생 독립국 미국과 대등하게 우호 조약을 맺으며 인도양 전체를 호령하는 거대한 포식자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오만의 전함들은 인도양의 바람을 가르며 주변 모든 세력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에 숨막히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어떤 세력과도 마찰을 빚지 않고 한없이 낮게 엎드린 오만의 모습만 보아온 사람들에게 이 오만 제국의 공격적이고 확장에 목말랐던 과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독한 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만은 결코 폭력을 모르는 무구한 희생자나 천성적으로 유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의 영토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보았고 방대한 제국을 피로써 경영해 보았으며 막강한 권력이 주는 달콤함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극단의 잔혹함을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잘 체득한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이 철저하게 계산된 평화로운 얼굴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의 무상함과 팽창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선택할 수 있었던 고도의 국가적 위장술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한 국가의 근원적인 역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멀리 뻗어나간 제국은 결국 중심부에서부터 서서히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군주의 죽음 이후 제국은 형제들의 권력 투쟁 속에서 두 갈래로 무참히 찢겨나갔고 해외의 화려한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철저히 버려져 있던 오만의 거친 본토 안에서는 끔찍한 분노와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틈이 한계점까지 벌어졌을 때 오만은 머나먼 남의 땅이 아닌 바로 자신들의 모래와 산맥 위에서 진정한 생지옥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제국의 영광이 두 갈래로 쪼개지고 화려한 아프리카의 해외 영토를 영영 상실한 뒤 오만의 본토는 잊혀진 땅이 되어 깊고 어두운 수렁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 세계가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고 냉전이라는 새로운 이념의 질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오만의 통치자였던 술탄 사이드 빈 타이무르는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의 파멸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변화와 근대화라는 낯선 바이러스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갉아먹을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의 문을 바깥에서부터 굳게 걸어 잠그고 나라 전체의 시간을 과거에 멈춰버렸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어 가던 무렵에도 오만 전역을 통틀어 병원다운 병원은 없었고 학교는 단 3곳뿐이었으며 포장도로는 10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식 바지를 입거나 안경을 쓰는 것, 심지어 밖에서 들여온 라디오를 듣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통제했던 그야말로 숨막히는 암흑과 고립의 시대였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과 무지, 그리고 질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는 동안 수도 무스카트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남쪽 끝 토파르 지역에서는 서서히 뜨겁고 위험한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파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험준한 산맥에 가로막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중앙정부와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지독한 소외와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들의 분노를 더 이상 맨손으로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타 터지기 직전에 치명적인 상처에 독을 집어넣어 거대한 화약고로 폭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외부의 거대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외부에 당시는 마르크스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제3세계를 거세게 휩쓸던 피비린내 나는 이념의 시대였습니다. 오만과 국경을 맞댄
이웃 남예멘에 강경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도파르의 지역적 반발은 순식간에 거대한 국제적 이념 전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은밀하게 지원하는 막대한 무기와 자금이 남예멘을 거쳐 도파르의 반란군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외세의 압도적인 자금력과 체계적인 이념 교육으로 철저히 무장한 반란군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며 무능력한 오만 정부의 얇은 숨통을 맹렬히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방의 소요 사태나 내부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오만이라는 힘없는 국가의 영토를 피 묻은 체스판 삼아 자신들의 잔혹한 대리전을 벌이는 파괴적인 국제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도파르 전쟁은 오만 역사상 가장 어둡고 끔찍한 절망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피를 흘렸으며 국가는 말 그대로 남과 북으로 반토막이나 완전히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내공 모사대로 국가는 매일같이 동족의 피가 붉은 모래를 적셨지만 부패하고 늙은 술탄의 정부는 이 파괴적인 외세의 개입을 막아낼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2026년에 고요하고 안정된 오만만을 바라보는 현대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지만 오만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나라가 갈갈이 찢겨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뻔한 끔찍한 생지옥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내전의 기억이 오늘날 오만이 그토록 병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고 무서우리만치 차가운 중립에 집착하게 만든 근원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오만은 피를 흘리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국가 내부가 분열되고 외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그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국가는 무참히 찢겨나가며 그 파국의 대가는 오롯이 힘없는 자신들이 치러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오만이 이웃 나라들의 전쟁에 절대로 파병하지 않고 중동의 어느 파벌에도 가담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고상하고 숭고한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도파르의 핏빛 교훈이 오만이라는 국가의 뼛속 깊은 곳에 지독한 공포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오만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1970년에 찌는 듯한 여름. 굳게 닫혀있던 궁전 안에서 마침내 반역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국가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에 벼랑 끝에서 낡고 고집스러운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피비린내 나는 궁정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왕좌로 걸어 올라간 한 명의 젊은 청년은 다가올 미래에 자신의 국가를 살리기 위해 걸프 지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생존의 규칙을 다시 쓰기로 결심합니다. 궁전을 장악하고 고집불통인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30살의 젊은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의 어깨 위에는 사실상 국가의 시체나 다름없는 무참한 폐허가 얹혀 있었습니다. 1970년 그가 처음 권력을 쥐었을 때 나라는 남쪽의 맹렬한 공산 반란군에 의해 허리가 끊기기 직전에 치명적인 상태였고 국민들은 전염병과 끔찍한 문맹의 뚝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부스는 국가의 명칭을 무스카트 오만에서 단순하게 오만 술탄국으로 고치고 분열된 부족과 해안, 험준한 산악지대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철저하게 국민들의 팍팍한 삶에 직접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단 3개뿐이던 학교는 불과 10년 만에 수백 개로 불어났고, 흙먼지만 흩날리던 황량한 사막 위에 검은 아스팔트가 거미줄처럼 깔리며 전국에 단절된 핏줄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속한 부족의 촌장 얼굴만 알고 살았던 무지한 백성들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가 실재한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부에 닿게 만든 아주 정교한 국가 정체성의 창조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부스의 진정한 천재성은 내부에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아 올리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콩콩 상하는 다지피, 그의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업적은 오늘날 오만 외교의 단단한 척추가 된 원칙, 즉 모두의 친구이자 아무의 적도 아니라는 철학을 세계 무대에 완성한 것입니다. 많은 외부의 관찰자들은 이 부드러운 슬로건을 그저 피를 두려워하는 힘없는 약소국의 순진하고 낭만적인 평화주의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카부스가 도파르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과정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외교 철학이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뼛속까지 차갑게 계산된 무기인지 섬뜩하게 깨닫게 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념의 반란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 카부스는 결코 나약한 자비나 평화로운 대화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부의 완벽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외부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무력들을 거리낌 없이 안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SAS 요원들을 비밀리에 산악지대에 투입해 반란군의 지휘부를 타격했고, 더욱 충격적이게도 바다 건너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게 대규모 군사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던 이란 제국군은 기꺼이 오만의 영토로 들어와 오만 정부군을 대신해 공산 반란군과 피 튀기는 사륙전을 벌였습니다. 레드, 로, 당, 로. 훗날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이란의 군대가 과거에는 오만을 지키기 위해 오만의 붉은 모래 위에서 피를 흘리며 총을 쏘았다는 사실. 제가며 강시다는 이것은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카부스 외교의 소름 끼치는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유연함은 절대 칼 앞에서의 무릎 꿇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영국의 노련한 제국주의 군대든 이란의 막강한 제국, 무력이든 그 어떤 위험한 맹수의 힘이라도 교묘하게 빌려와 나의 방패와 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이렇게 피 비린내 나는 군사적 진압과 반란군을 사면하여 정규군으로 편입시키는 치밀한 회유책을 병행하며 마침내 도파르의 반란을 완전히 종식시킨 카부스는 그제야 피 묻은 칼을 칼집에 꽂고 오만의 거대한 빗장을 굳게 닫아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절대적인 불간섭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의 영토에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말라는 얼음장 같은 경고였습니다. 도파르의 끔찍한 피바람을 뚫고 탄생한 카부스의 이 절대 중립 철학은 외교 문서 위에서는 그 무엇보다 완벽하고 고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생존 공식의 진정한 시험대는 오만의 양옆에 버티고 선 두 마리의 거대하고 포악한 거인이 서로의 목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영원히 뒤바꿔버린 거대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오만의 군주 카부스에게 군대를 보내 도파르 반란 진압을 도와주었던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부패와 억압 속에 무너지고 이슬람 원리주의로 똘똘 뭉친 호메이니의 시아파 혁명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혁명의 불길은 맹렬했고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시아파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으로 수출하겠다는 섬뜩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해일 앞에서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수니파 아랍 왕정 국가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거대한 두려움은 곧장 강력한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지역의 6개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걸프 협력회의, 즉 GCC라는 강력한 지역 연합체를 결성합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아랍 형제들이 똘똘 뭉쳐 거대한 방패를 만든 셈입니다. 오만 역시 지리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합체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오만만의 기이하고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GCC의 실질적인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연합체가 이란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옥죄는 강력한 반이란 군사동맹으로 기능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머니와 종교적 권위 앞에서 다른 작은 회원국들은 고개를 숙이고 사우디의 강경 노선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만은 달랐습니다. 이 오만은 GCC의 회원국으로서 아랍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사우디가 주도하는 반이란 제재나 외교적 단절 요구에는 철저하게 침묵하거나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가 이란 대사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교관들을 추방할 때 오만은 끝까지 테헤란의 자국의 대사관을 남겨두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란과의 상업적 거래와 안보 협력을 묵묵히 유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친 분노와 압박이 쏟아졌지만 카부스 술탄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랍 형제들을 배신하는 미친 짓처럼 보였겠지만 오만은 이란과 사우디 중 어느 한쪽이 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주도하는 수니파 블록이 승리한다면 오만은 사우디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완전히 종속된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반대로 이란이 득세한다면 오만의 바닷길은 시아파 혁명의 불길에 영원히 봉쇄될 것이 뻔했습니다. 오만에게 생존이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거인이 끝없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위험천만한 고개 비행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짓밟힐 수 있는 아찔한 외줄타기. 그러나 오만은 다른 약소국들처럼 강대국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는 쉬운 길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힘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누구의 수하로도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양쪽 모두와 아슬아슬한 끈을 이어간 덕분에 오만은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 모두가 언제든 찾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자 대체 불가능한 회색지대로 격상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을 괘씸하게 여겼지만 정작 서로를 향해 날리던 미사일을 멈추고 파멸을 피하기 위한 은밀한 대화가 필요해졌을 때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무스카트의 궁전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굽실거려야 하는 절대적인 열쇠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이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열쇠의 위력은 2015년 오만의 턱 밑에서 거대한 지정학적 폭탄이 터졌을 때 전 세계를 향해 가장 극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2015년
오만의 바로 남쪽 국경과 맞닿은 예멘에서 끔찍한 내전이 발발합니다. 오만의 바로 남쪽 국경과 맞닿은 미르는데요. 시아파 성향의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를 장악하자 등 뒤에 칼이 꽂힐 것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아랍 국가들을 총동원하여 거대한 군사연합군을 꾸렸습니다.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걸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사우디의 깃발 아래 집결하여 예멘을 향해 맹렬한 폭격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당연히 이웃이자 GCC의 핵심 회원국인 오만 역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랍 형제로서의 의리를 증명하고 시아파 세력을 척결하는 데 피를 보태라는 폭력적인 압박이 수도 무스카트를 향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만은 그 어떤 구차한 변명이나 타협도 없이 단호하고 차가운 거절의 뜻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전투병도, 단 한 발의 총알도 예멘의 모래사막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만의 이 결정은 단순한 방관을 넘어서 끈끈한 아랍 연대에 대한 배신이자 적국인 이란을 은밀히 돕는 행위로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제 국가들의 거센 분노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무서운 징벌의 그림자가 오만을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랍 세계 전체가 오만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무스카트의 궁전 뒤편에서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비밀 작전이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위급 외교관들과 이란의 수뇌부가 오만이 철저하게 보안을 제공한 밀실에 마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만은 사우디의 거친 눈치를 보며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과 이란이라는 앙숙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의 초석을 다지는 기적 같은 중재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이란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정보망을 내려놓고 오직 이 작은 사막 국가가 보장하는 외교 채널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랍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 쓰면서까지 지켜낸 이 지독한 중립의 진짜 가치는 세월이 흘러 세상이 더욱 잔혹해진 202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소름 끼치는 진가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완전히 틀어막고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글로벌 물류망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최첨단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한 미국조차 이들의 게릴라식 타격을 막아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며 3만 글로벌 기업들은 물류비 폭탄을 맞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방의 최신 무기와 사우디의 막대한 자본으로도 반군의 맹렬한 광기를 멈출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교착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애타게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오직 오만뿐입니다. 2015년 당시 모두가 예멘에 파괴적인 폭탄을 떨어뜨릴 때 홀로 후티 반군을 폭격하지 않고 그들과의 대화 채널을 끝까지 열어두었던 오만이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노청받은 대화 채널을 구겐데 2026년 현재 오만은 폭주하는 후티의 최고위 지도부와 직접 전화선을 연결하여 억류된 선원을 석방하거나 무력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겁한 배신으로 조롱받았던 그들의 외로운 선택이 사실은 10년 뒤 글로벌 경제의 붕괴를 막아낼 유일한 열쇠를 스스로 깎아내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전략적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외교적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색 지대에 남는 자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다는 오만의 차가운 계산은 또 한 번 세계의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밖을 향해 이토록 완벽하고 흠결 없는 외교적 위장막을 펼쳐두고
제국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중재자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고도 무거운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네, 필연적이고도 세상의 찬사를 받는 백조가 물밑에서는 살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치듯 외부의 평화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오만의 내부 정치 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압력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 그토록 정교하고 매끄러운 평화의 외교 장막을 쳐둔 오만이지만 막상 그 무거운 벨벳 장막을 들추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코 동화 속 유토피아와 같은 완벽한 천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외부의 거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강대국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그 국가의 내부는 뼈저리게 통제되고 완벽하게 하나로 뭉쳐 있어야만 합니다. 오만이 누리는 이 고요한 평화는 결코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진 자연스러운 호흡 같은 것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국민들의 무건의 수능, 그리고 국가 권력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통제가 끊임없이 주입되어야만 굴러가는 아주 비싸고 예민한 거대한 기계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고요함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기 위해 오만 사회는 고도의 정치적 규율을 일상적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시선에서 오만은 결코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의회에 해당하는 자문기구가 존재하고 제한적인 선거도 치러지지만 최종적인 국가의 모든 권력과 결정권은 오직 술탄 한 사람의 손에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 국가의 탄한 정치적인 정당의 설립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의 안보나 외교 방향성에 대한 자유분방하고 시끄러운 논쟁은 철저히 제한됩니다. 과거 도파르 반란의 끔찍한 분열과 피투성이 내전을 온몸으로 겪었던 국가답게 권력은 국민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제공하는 대신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조용한 순응을 요구합니다. 평화와 빵을 쥐어주는 대가로 시끄러운 자유의 상당 부분을 거두어들인 셈입니다. 이 값비싼 기계장치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11년 중동 전역을 무자비하게 휩쓸었던 아랍의 봄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주변국의 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 핏빛 광풍은 견고해 보이던 오만에도 예외 없이 상륙했습니다. 소하르와 무스카트의 광장으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팻말은 이웃 나라들처럼 정권 퇴진이나 혁명이 아니라 당장의 일자리와 팍팍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하고도 슬픈 호소였습니다.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과거의 지옥 같았던 내전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국가적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만의 군주는 총칼을 앞세운 무자비한 유혈 진압 대신 막대한 불을 쏟아부어 분노의 불길을 덮어버리는 아주 실용적이고 오만스러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성난 광장에 뿌렸습니다. 동시에 불만의 표적이 된 부패한 관료들을 신속하게 교체하며 사회의 불만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거리에서 피를 흘리는 대신 오일머니라는 값비싼 윤활유를 국가라는 기계에 무한정 쏟아부어 체제의 전복을 막아낸 것입니다. 침묵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셈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평화는 필연적으로 영원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오만의 경제는 석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속에서 점점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통전은 개종, 의룩, 외국인 노동자를 밀어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오만화 정책은 생각보다 몹시 더디게 굴러가고
취업하지 못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억눌린 분노는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사회 밑바닥에서 조용히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적들을 향해 단호하게 중립을 외치는 그 당당한 목소리 뒤편에는 어떻게든 이 막대한 국가 유지 비용을 감당하고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야만 내부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절박하고도 서늘한 공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 평화란 결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매일같이 피 말리는 계산서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과 침묵의 규율로 작동하는 이 비싸고 예민한 기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위대한 건축가의 손길 아래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으로 접어든 지금, 그 견고했던 평화의 기계를 조립했던 위대한 건축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먹구름이 오만을 향해 맹렬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오만이라는 정교하고 위태로운 시계를 한치에 오차도 없이 조립하고 태엽을 감아왔던 위대한 건축가 술탄 카부스는 지난 202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오만이 누려온 그 기적 같은 평화도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 새로운 군주 하이삼 빈 타리크가 그 무거운 왕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새 술탄은 선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며 오만의 고요함을 사력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가 마주한 중동의 거친 파도는 과거 카부스가 상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변덕스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 위기가 상시화되고 예멘 반군의 집요한 미사일 도발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동맥이 시시각각 마비되는 지금의 끔찍한 상황은 오만에게 가해지는 외교적 압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오만의 중립을 자신들에게 유용한 대화의 비상구로 여기고 그들의 독자적인 회색 행보를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용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극단적인 내편과 내편으로 살벌하게 갈라지고 있는 2026년의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사우디 같은 이웃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오만에게 분명한 깃발의 색깔을 드러낼 것을 거칠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름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각오해야만 하는 가장 위험하고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 내부의 상황마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습니다. 카부스 시대의 불만을 잠재우고 평화를 샀던 그 막대한 오일머니의 마법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국가 재정이 거센 압박을 받으면서 새술탄은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스러운 긴축 재정과 경제 개혁에 날선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에게 돌아가던 풍족한 국가, 보조금과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청년 실업률과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수십 년간 두꺼운 카펫 아래 억눌려 왔던 사회적 불만의 뇌관을 다시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깥의 거대한 폭풍을 막아내기 위해 안에서 굳건히 버텨야 할 오만의 국가적 체력이 이전과 달리 심상치 않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핏빛 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에서 대체 왜 유독 오만만 소름 끼치도록 평화로운 것일까요?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오만이 보여주는 그 정적인 침묵이 결코 세상을 등진 은둔자의 한가로운 미소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오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힘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거대 세력의 서늘한 칼날이 십자포화처럼 교차하는 그 살얼음판 위에서 단 한마디의 잘못된 선언, 단 한 번의 섣부른 발걸음이 국가의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피로 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무서워서 산속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재자의 역할을 스스로 떠안은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생존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걸고 중립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단하며 매 순간 피를 말리는 지독한 생존 투쟁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오만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기적 같은 외교적 균형을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화약고 속에서 보란 듯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모두가 맹목적인 파괴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2026년의 오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맨손으로 쥔 채 벼랑 끝에서 추는 오만의 이 아슬아슬하고 슬픈 춤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지정학의 압박과 끓어오르는 내부의 불안이 결국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는 어느 날, 이 거친 모래 폭풍 속에 마지막 오아시스를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는 얇은 얼음판은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지 않을까요? 역사의 잔혹한 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차갑고도 고독한 짐을 짊어진 오만의 앞날이 지금 우리에게 국가의 생존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